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자취방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처녀 귀신.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이상하다 싶을 때 자주 귀신을 목격하곤 합니다. 무서운 것을 즐긴다거나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는 나누면 즐겁기도 하고 꽤 신선한 경험담이라서 얘기해보려고 결심했네요. 다른 이야기들도 많고 겪은 일도 많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겪고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서론이 길었네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제 자취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원래 살던 자취방이 있었는데 매일 담배 사러 다니던 슈퍼 아저씨가 친절하시고 온화하시길래 가게 바로 위에 운영하시는 자취방으로 옮겨 살게 되었어요. 방도 꽤 괜찮은 편이고 살기도 괜찮고 무엇보다 학교와 더욱 가까워져서 좋다고 생각했죠. 짜증나는 일은 바로 앞집 오른쪽 방에 사는 여자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였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슨 오디션을 준비하는지 음악을 틀어놓고 쿵쿵대는 겁니다. 하루는 제가 하도 짜증이 나서 문을 열고 저기요, 401호씨 좀 조용히 해주실 수 없으세요? 하니까 앞집에서도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죠. 제가 불편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겠거니 해서 참다 못해서 한 소리를 했던 거였습니다. 전 원래 조용하고 인내심이 강한 편이라 가급적이면 누구에게든 싫은 소리를 안 하거든요. 아무튼 그날은 그대로 조용해지는 듯 했어요. 그러나 새벽에 제가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오늘은 친구들도 같이 춤을 추는지 무슨 배를 두들기는 소리도 나고 깔깔대는 소리도 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취하기도 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문도 안 열어주고 음악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일이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 한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소란스러우신데 조금만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니까 대답도 없고 아무 대꾸도 없이 음악이 멈추고 불 끄는 소리가 뚝 하고 들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해져서 속으로 생각했죠. 뭐 저런 싸가지 없는 게 다 있어? 진짜 한 번 더 그러면 그땐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런 말을 친구들한테 하면서 쌍욕을 해대니까 친구들이 주인 아저씨한테 말씀드리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주인 아저씨께 이러쿵저러쿵 싫은 소리 하기가 싫어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려고 했죠. 그 401호 말인데요. 라고 말하자 안 그래도 부탁 좀 하려고 했는데 누구 들어온대? 방에 안 나가서 죽겠어. 라고 말씀하셨죠. 결론은 401호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아저씨께 들은 바 그대로 말씀드리면 401호에는 제가 복학하기 훨씬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고 현재 4층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인기척도 느껴왔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401호 여자와는 대화까지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거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무섭다는 것까진 모르겠고 멍하더군요. 저는 원래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서움이라는 건 제 위에 있는 형에게 느껴본 것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껏 많은 귀신들을 목격했지만 솔직히 무섭다는 생각보다도 왜 저러고 살지 않은 생각 정도였죠. 그냥 단지 찝찝하네요. 무엇보다 아직도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와 음악 소리, 그리고 쿵쿵대는 소리와 사람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해코지가 있다거나 하는 건 없고 단지 시끄러운 것밖에는 없는데 혹시 이런 현상들이 정말 안 좋다거나 이사를 해야 한다거나 하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주인 아저씨께는 그냥 요 근래 못 먹어서 그런지 헛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괜히 이상한 놈 취급받는 것도 싫고 아저씨께서 찝찝해 하실까봐요. 401호 방문은 오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열려있다고 아저씨께서 말씀하셔서 확인차 들어가 봤는데 정말 빈 방이더군요. 두 번째 이야기,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의 특실. 병원에서 겪은 일입니다.
1997년쯤이었을 겁니다. 당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저는 과도한 업무로 제때의 식사를 못해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원한 병실은 침대가 8개 있는 교통사고 전용 특실이었습니다. 그 병실에는 저 말고도 거동을 할 수 없는 전신마비로 수개월째 입원한 청년 한 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환자들이 버리고 간 슬리퍼가 어지러이 뒹굴고 있었고 제 자리는 벽에 붙은 TV 아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곁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부모님은 집으로 들어가셨고 첫날 진찰 후 잠자리에 들 때 옆 탁자에 안경을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돼서 눈을 뜨니 너무나 환하고 잘 보이는데 어렴풋이 얼굴을 만져보니 안경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안경을 쓰고 잤나 하고 의심이 들었지만 간호사에게 물어봐도 영양실조라 그런 거라고 핀잔만 주었습니다. 다시 밤이 됐고 전 이번엔 안경을 쓰고 자면 어떻게 될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 안경이 벗겨져 탁자도 아닌 보호자들이 이용하는 보조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간호사에게 물었지만 병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문병을 오신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식 웃기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안경을 벗고 놓은 위치를 확인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안경은 벗어놓은 위치에 있었고 저는 안도했지만 다시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체중이 100kg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양실조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리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잘 먹고 잘 자면 금세 나을 수 있다고 해서 침대도 TV 밑으로 배정해 일찍 잠을 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눈을 뜨면 TV 받침대가 보였는데 그날 아침에는 천장이 보이더군요. 침대에서 일어나 보니 침대가 약 1m가량이 통로 쪽으로 나와 있었고 벽 앞에는 슬리퍼 한 짝이 침대 쪽을 향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침대에서 죽은 외다리 환자가 제가 입원한 것이 못마땅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오싹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휠체어. 사촌형이 군복무 하실 때 겪으셨던 경험담입니다. 사촌형이 일병이었을 시절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야간 경계 보초를 서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부대 근처 언덕 아래에는 철길이 있어 자주 기차가 지나다니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길 쪽에서 갑자기 기익하고 금속성 마찰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놀란 사촌형이 언덕 아래로 내려가 철길을 살펴보니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를 밀면서 철길을 지나가고 계시더랍니다. 할머님 어서 나오세요. 위험합니다. 언제 기차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촌형이 할머니께 소리치며 나가는데 온몸의 털이 쥐뼛서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휠체어의 폭보다 철로의 폭이 훨씬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는 미동도 없이 철길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 일주일 뒤 선임들로부터 1년 전 그 시각에 철로에서 열차에 치여 돌아가신 할머니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시 한번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